자, 봅시다. 반데르발스 방정식 했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쵸? 자,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 VM의 정의가 뭐예요? VM 몰 V분의 바로 이제 VM 몰 부피. 은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몰러 볼륨. 그래서 원래 부피를 몰수로 나눈 거니까 1몰의 기체 부피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몰수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몰수를 약분을 하면 이 수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반데르발스 그 방정식의 또 하나의 시험 문제는 방정식을 제시하고 A가 뭐냐 B가 뭐냐 그걸 묻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A가 뭐냐 B가 뭐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첫 번째 1, 저기 보시면은 우선 A가 무슨 항이었죠?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 A가 무슨 항이었죠? 바로 기체 분자간 바로 인력 보정항이었죠. 그러면서 그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간 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기체는 인력이 없는데 실제 기체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걸 보정해주는 항이 바로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상기체라고 하면 A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기체의 경우는 인더 이상기체. 그래서 이상기체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상기체라고 하면 이 자리에다가 0 넣으시면 그냥 P 부위는 NRT를 또 바로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저 반데르발스 방정식에서 A라는 상수는 분자간 인력을 보정하는 항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중요한 게 이제 저기 있는 두 번째 B인데 B는 뭐 보정항이죠? 자, B는 뭐냐면은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이죠.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이기 때문에 얘는 그 물질의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근사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카이스트 입시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카이스트 입시에 나왔다는 얘기는 영재고 과학과 교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들 머릿속엔 저게 있고 저건 언제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뭐 할 때는? 저 반데르발스 방정식 수업할 때는. 알겠죠? 그러면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근사할 수 있다. 자, 어쩌란 얘기냐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 여러분, 액체는 기체 분자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액체는 기체 분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죠. 그럼 액체 분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녀석의 부피는 액체 분자의 액체라고 하는 녀석의 부피는 당연히 기체 상태에서의 분자의 크기를 반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가 있을 건데 그 기체 분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체 분자가 분자가 떨어져 있으면 기체고요.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액체라고요.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이 부피는 전체 부피는 기체 상태에서 분자 하나의 크기를 반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예를 들면 빈대떡 이게 뭐냐면 찹쌀떡 2개 붙여 놓으면 그 전체 부피가 찹쌀떡 원래 하나의 크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있죠.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가 있을 건데 얘가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액체라고요. 그럼 액체에서의 부피는 원래 기체 한 개의 크기를 반영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저 상수 B 값을 근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퀴즈 H2O 가스의 B 값이 얼마냐?
이런 게 이제 카이스트 입시에 아주 많이 나와요. 얼마쯤 되겠어요? 1, 해볼까요? 얼마 하겠어요? 얼마일까요? 1은 무슨. 0, 자, H2O 가스의 B값 얼마일까요? 해보지도 않고. 얼마일까요? 자, 봅시다. 우선 그 기체가 뭐가 된 상태를 찾아봐야 돼요. 기체가 뭐가 된 상태를 찾아봐야 돼. 액체가 된 걸 찾아봐야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1, 액체 상태 밀도가 얼마죠? 액체 상태 밀도 얼마예요? 1. 단위는? 단위는? 뭐 온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죠. 4도씨가 최이긴 하지만, 근데 온도가 바뀐다고 이 액체 밀도가 크게 바뀔까요? 잘 안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바뀌어봐야 뭐 0.9998 뭐 이렇게 되는 거라 대충 1로 잡고.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 맞아요? 자, 그러면 쟤는 1g 이 1ml 속에 있다는 거네요. 맞죠? 자, 그럼 얘는 밀리를 위로 올리면 1000g이 1리터 속에 있다는 거네요. 맞죠? 즉 물이 1리터면 그게 몇 g이란 얘기예요? 1000g이란 얘기죠. 그럼 이때 요거를 몰수 밀도로 바꿔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H2O는 분자량이 얼마임? 분자량이 18. 단위는? 분자량 단위는 얼마예요? 그램 퍼 몰. 알겠죠? 자, 그러면 100g, 1000g이 있는데 분자량이 있으면 이 녀석의 몰수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1000을 18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000g을 18로 나눠. 그럼 이제 1000g 나누기 18g 퍼 몰. 이게 몇 리터 부피 속에 있는 거야? 이게 몇 리터 부피 속에 있는 거야? 1리터 부피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자, 그럼 이때 그램 약분되죠? 그램 약분되고 몰만 남죠? 그러면 1000을 18로 나눈 걸 다시 역수로 취하는 거니까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018 리터 퍼 몰.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2O를 1리터 모아놓은 게 1000g이란 뜻인데,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그 액체 상태에서 기체 1몰당 0.018리터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체를 어떻게 해놨을 때 다닥다닥 붙여 놓았을 때. 그러면 이게 바로 뭐겠어요? 기체 하나의 크기랑 근사적으로 비슷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B는 0.018 리터 퍼 몰에 아주 비슷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꼭 H2O가 아니더라도 수없이 많은 다른 물질들의 액체상 밀도를 주면 그 녀석의 반데르발스 상수 B를 저렇게 비슷하게 표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뭘요? 왜요? 단위를 보자고요. 1몰만큼 다닥다닥 붙여 놓은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 상황이 0.018 리터 퍼 몰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기화시켜서 분자 하나가 돼도 0.018 리터 퍼 몰. 이건 바뀌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찹쌀떡 2개 붙여 놓았을 때 찹쌀떡 하나의 크기하고요. 찹쌀떡 원래 하나의 크기하고 같아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다닥다닥 붙여 놓았을 때 1몰당 부피나 기체로 떨어뜨려 놓았을 때 1몰당 부피나 같다 다르다? 같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1몰당 부피를 구하면 그게 바로 기체 상태에서 1몰당 부피가 되니까 그게 바로 반데르발스 상수 B랑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참고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는 이 B값은
H2의 경우 이건 또 내가 외우고 있네. 0.03 리터 퍼 몰 정도예요. 0.03 리터 퍼 몰 정도입니다.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알겠죠? 근데 물론 터무니없이 다릅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닙니까? 터무니없이 다르진 않죠. 그래서 대강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추정해 보라 라는 문제가 카이스트 입시에서 매우 많이 나왔으니까 그 학교 교사들도 저거 알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썼죠? 자,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까요? 이 B의 단위는 뭐예요, 그럼? B의 단위. B의 단위는 누구 단위랑 같아요? B의 단위는 몰러 볼륨이랑 같아야 되죠.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리량이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반드시 단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VM의 단위가 리터 퍼 몰이겠죠. 그래서 B의 단위도 리터 퍼 몰이에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A의 단위도 추정할 수 있겠어요? 자, A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단위는 우선 누구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P랑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슨 단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ATM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가 밑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럼 리터 제곱에 몰의 제곱 이렇게 단위가 설정이 됩니다. 알겠죠? 자, 됐고. 자, 그럼 여기 중간 지운다. 중간 지운다. 8. 자, 그 다음 세 번째 3. 자, 컴프레션 팩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말 번역이 뭐였죠? 압축인자죠. 자, 압축인자 정의가 어떻게 되죠? 우선 이게 썼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운다. A 지우고.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면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맞아요?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맞죠? 틀린 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압축인자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압축인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PV over NRT죠. 맞죠? 맞죠? 이건 배웠죠? 그럼 얘를 몰수를 1이 나누면 PVM over RT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어쩌자는 거냐면 이 압력 자리에다가 뭘 넣어보자? 이걸 넣어보자. 이거예요. 반데르발스 요 관계식을 저기다가 넣어서 컴프레션 팩터를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내 기억이 맞다면 저기다가 VM하고 RT VMA 맞나? 맞아? 빨리 계산해봐.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 여러분도 잘해야지. 맞아? 1 빼기 B분 이게 아닌 것 같아. 틀렸어. 여기 이게 1이고 B고 맞나? 아니 또 컨닝을 해야지. 내가 또 계산이 약하니까. 예. 맞는 것 같아. 자, 저렇게 돼요? 자, 뭐 대단한 계산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냥 더하기 빼기 사칙 연산만 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했어요? 됐죠? 저거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 컴프레션 팩터를 미분을 할 거예요. 뭐로? 자, 부피의 역수로 미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부피의 역수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빼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맞나요? 자, 부피의 역수로 미분하면 저렇게 되는 거 맞죠? 맞죠? 네, 부피 역수로 미분하면. 그래서 이제 뭐 유리함수 미분하는 거하고 그냥 다항함수 미분하는 거하고 그렇잖아요. 맞죠? 자, 되게 어려운 미분이에요. 기본 미분이에요. 기본 미분이죠. 자, 됐죠? 됐죠?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써.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 부피를 무한대로 보낼게요. 부피를 무한대로. 그럼 부피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에 수렴하게 되겠어요? 0 누구야 지금? 0 누구야? 자, 부피를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는 0이죠. 여기 0이 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자, 이것도 크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 거죠. 자, 이때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저게 의미가 뭐예요? 그래. 내가 옛날에 가르쳐준 거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던 거 약간 기억하고 있구나. 고마워요, 시험거스. 자, 부피가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압력은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압력이 0에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럼 압력이 0에 수렴하는 조건이 그 유명한 무슨 조건이에요? 바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죠? 내가 이거 꼭 외우라고 했죠? 그러면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방금 얘기한 저압 말고 또 무슨 조건? 고온, 알겠죠? 저압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한다고 했죠? 예전 뭐 한 2-3달 전에 내가 해줬던 얘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짜잔. 자, 저렇게 돼야 안 돼요? 저렇게 되죠?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1 자, RT는 물론 근사적이긴 하지만 2분의 3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 있어요? 별 차이 없어요? 2분의 3을 붙여도 뭐 값이 크게 달라져요? 비슷해요? 230을 쓴 게 아니잖아요. 230이 아니고 2분의 3이니까 그냥 1.5배면 그냥 퉁쳐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분의 3 RT 저게 뭐예요? 그렇지. 자, 그것에 대해서 저기에 있는 BA. 자, 얘는 뭐냐면, 자, 아까 A가 무슨 항이었어요? A가 인력 보정항이었죠. 그죠? 분의 B가 무슨 보정항이었죠? 입자 크기 보정항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B분의 A로 표현이 된 건데 이 입자 크기를 아까 어떻게 봤었냐면 액체상 밀도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액체상 밀도로 근사했었죠. 그럼 액체상 밀도로 근사한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분자가 접촉하여 액체상을 이루려는 순간의 분자 간 거리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액체를 이루려면 분자가 어쩔 수 없이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자끼리 컨택을 하면 분자끼리의 거리를 설정할 수 있죠. 어떻게? 분자 크기의 2배, 분자 반지름의 2배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B분의 A는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분자가 접촉하는 순간 두 분자 간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근사적으로.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RT가 무슨 에너지라고요? RT가 운동 에너지. B분의 A가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더한 걸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 표현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표현입니다. 물론 정확한 역학적 에너지는 아니고요.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 여기 줍니다. 중간에 더 썼어요? 빨리 쓰세요. 자, 여기 줍니다. 여기 줄게요. 준다. 8.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 압력에 따른 이 컴프레션 팩터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은 압력에 따라서 컴프레션 팩터가 자 항상 1인회가 있었죠. 항상 1인회가 있었죠. 그 항상 1인회는 무슨 기체? 이상기체잖아요. 그런데 이 압력에 따른 컴프레션 팩터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이상기체는 이렇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는 실제 기체도 있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되는 실제 기체도 있고요. 맞죠? 무슨 말 알겠죠? 저런 패턴이었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부피가 무한대로 큰 조건은 압력이 무한대로 큰 조건, 그러니까 압력이 아주 작아지는 조건이죠. 압력이 아주 작아지는 조건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미분을 한 건 그래프상에서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위에 있는 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의 양수란 얘기는 RT하고 B분의 A 중 어디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RT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컴프레션 팩터에서 이렇게 이 압력에 따라서 컴프레션 팩터가 그냥 증가하는 애는 그 제시된 온도 조건의 운동 에너지가 분자 간 위치 에너지보다 더 큰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대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다가 이합
자,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음수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저 RT하고 B분의 A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반면에 그 그래프 중에 어떻게 된 애들도 있냐면 이렇게 된 애들도 있어요. 실제 기체 중에. 그럼 얘들은 짜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어디에서? 원점에서. 아시겠죠? 그럼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실제 기체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뭐하고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RT하고 B분의 A가 같은 상황을 뜻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요 온도 T를, 이 온도를 뭐라고? 보일 온도라고 해요. 보일 온도라고 하는 특별한 온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주 저압 조건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온도예요. 그 정의는 RT하고 B분의 A가 같은 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내용 직전해서 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이번 학교에서도 반대르발스 방정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실을 알아둘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알겠죠?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눠드린 건 기체고예요. 알겠죠? 기체고. 자, 그 다음은 자, 어떤 걸 하나 드릴 거냐면요. 자, 받으세요. 받으세요. 12시 받으세요. 반. 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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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받으세요. 받으세요. 유연.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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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드린 건 그런 여기 보시면 용액. 자, 용액 찾았어요? 자, 이 용액에서 어디를 눈여겨 보시냐면요. 자, 용액 프린트에서 뭐 있는 거 다 풀어봐도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안 된다면 이쪽은 꼭 풀어보세요. 자, 용액에서 45페이지 펴보세요. 45페이지. 용액 프린트 45페이지 보세요. 찾았어요? 용액 프린트 45페이지 찾았어요? 자, 거기부터 용액과 관련된 그 수능 기출 문제를 쭉 모아놨거든요. 이 수능 기출 문제 변형해서 그 시험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능 기출 문제에서 내가 몇 개 찍어줄 테니까 꼭 풀어보는데, 자, 우선 60번 60번 하이라이트 하세요. 자, 당연히 뒤에 해설지하고 답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꼭 해보란 얘기예요. 용액 60번 알겠죠? 자, 요거 왜 60번 해보라고 하는 거냐면 이 60번 당연히 어디 나왔으니까 기출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많아. 자, 그래서 이거 학교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명심해야겠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61번 하이라이트 하세요. 61번 하이라이트 하세요. 하이라이트. 네. 61번은 왜냐하면 그 화학투 과정에서 용액은 농도 변환 어쩌고 저쩌고가 있어요. 농도 변환이라 뭐 퍼센트 농도를 뭐로 바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중에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알겠죠? 그것 중에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61번 할 수 있으면 웬만한 농도 변화는 싹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풀어놓은 해설지를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네. 이것도 하이라이트. 그 다음 64번 64번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64번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끓는 점 오름하고 증기압 내림이 관계가 있거든요. 증기압 내림이 잘 되면 강하면 끓는 점 오름도 커져요. 거의 비례하거든요. 그 관계를 가지고 풀어보라는 문제인데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 수능에서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준 거는 마지막 하나 준 거는 보호 모델 배웠죠. 보호 모델. 보호 모델 관련된 연습 문제 모아놨어요. 그래서 보호 모델 공부 필요한 사람은 요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목적인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잠깐 덮고요. 한번 트라이 해보죠. 자, 시험 일주일 어, 공부 안 돼 있어. 뭐라고요?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래요? 보통 시험 일주일 전에 자, 이름 쓰시고 이름 날짜 쓰세요. 이름 날짜 쓰세요. 이름 날짜 쓰세요. 이름 날짜 쓰세요. 이름 날짜. 이름 날짜. 자, 이름 날짜 쓰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첨삭해서 내가 다시 드릴 테니까 이름 날짜 꼭 씁니다. 자, 이름 날짜. 사진 찍어서 다 드려요. 자기 카톡으로요. 개인 카톡으로 엄마하고 여러분들 개개인 다 드려요. 자, 빨리. 날짜가 오늘 날짜 며칠이? 14일인가? 4월 14일. 이름 쓰세요. 이름 꼭 쓰세요. 이름 쓰세요.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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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세요. 고! 이름 날짜. 이름 날짜. 고! 깜짝이야. 고! 자, 빨리 푸세요. 고! 고! 자, 푸세요. 시작. 아이고. 자, 현춘이는 지금 이제 방송 끊을 건데요. 방송 끊고 나면 단체 카톡방에 내가 문제를 올릴 거예요.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풀어가지고는 그 어디에 푸냐면 앤서 시트에 풀어야 돼요. 자, 잠깐만. 현춘아, 내가 올린 파일에 이 앤서 시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름하고 날짜 써가지고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풀어가지고는 사진을 앞뒷장을 찍어가지고 카톡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면 돼요. 알겠죠? 현춘 알겠죠? 자, 현춘도 풀어봅니다. 시작!